지금 얘기 들은 것과 같이 몸값을 노리고 부유층 살해를 계획했던 이 조직은 이름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존파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직의 이름이 지존파가 아니고 마스칸인데, 마스칸은 히라보로 야망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범인들이 잡혔을 때 담당 형사였던 고병천 형사님께서 야망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건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해서 두목이었던 김기환이 홍콩 영화 그 유덕화가 나오는 지존무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들이 사료를 할 때 지존이라고 쓰인 두건을 이마에 두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존파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형사분들이 조직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나요? 무슨 사건 이러면 이제 빨리 떠오르기 위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고병천 당시에 담당했던 형사님은 굉장히 수사를 오래 한,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인데 지금 뭐 한참 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당시에 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마 강력 형사를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건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지존파라는 이름을 명칭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지칭하게 된 것이지, 사실 뭐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의미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살인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얘네들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이 지존파는 지리산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했는데, 야영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특전사 같은 훈련을 본따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야쿠자 소설 등을 돌려 읽으면서 정신무장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영화로도 이게 벤치마킹처럼,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가미해서 나온 게 이제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넘버 3 보면 그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송강호 씨가 역할을 했던 그 그룹이 아마 이런 지금 내용들을 조금 일부 이렇게 믹스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 조직원들의 굉장히 의리, 그다음에 결집력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조직원을 또 이탈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는데요. 자신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데요. 이것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신들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점차 그 결속력이 강화되는 그런 아마 심리적인 그 의도에서 행해진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존파에 조직 강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자료를 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답니다. 그리고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한다고. 배신자는 죽인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 외에 어머니도 믿지 마라, 이렇게 뭐 강령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 이 문구가 이들이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사회적 분노의 표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강령에서 제일 1번 항인지 어떤지 몰라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적 분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거기와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93년, 94년 이 무렵이. 왜냐면 사실 그전에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5, 6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 분노라고 느끼는 지점들은 경제적인 문제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저 정치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우리 사회 분노를 양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삶의 방식들을 갖고 살아갔었죠. 근데 93년도 요때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소위 오렌지족들이 나오고 소위 그 강남 졸부들, 강남 졸부들, 그다음에 양극화, 이제 어떤 그 극단적인 극들의 감정이 느껴지는 요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일단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장벽에 대한 무력감, 이 무력감이 이제 분노로 치환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장벽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자들의 내가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 뭐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제 분노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10억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잡기에 엄청 큰 돈인데 10억을 모으려고 범행을 했지만 막상 피해자들을 보면 그냥 서민이었단 말인 거죠. 그냥 그랜저 승용차를 타면 부유층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범행 대상 자체 선택을 잘못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악사 김 씨가 살해되고 최 씨는 살려두면서 그 또 최 씨를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 화에서 또 그 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거기에도 유사한 행동 특성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느냐? 이 피해자 최 씨에 대한 동정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만나는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어려운 삶에서 자신의 어려운 삶을 공통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그 피해자를 동정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자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자기하고 동일시시켜갖고 결국 자기를 연민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동정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배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큰 오해입니다. 결국은 피해자한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연민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가담시키고 또 살해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뭐 자기가 동조하게 되면 더 큰 뭐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보면은 일부 자료를 보면 김현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최 씨에 대한 그 연민을 좀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기는 좀 뭐하고 조직의 그 두목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살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 뭐 명분도 있고 또 어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사실 여성이 중간에 어떤 그 이용하는 네. 여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범행의 어떤 도구적인 목적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최 씨가 일부분 이제 좀 범행의 공범처럼 행동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만약에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게 좀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이제 여러 케이스에서 이런 그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을 보면 우리가 뭐 고함을 치지 누가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도움 요청을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심리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되냐면 내가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도움을 받기 전에 이미 이들로부터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심지어 경찰이 지나가더라도 도움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건 뭐 상황들이. 도움 요청을 하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전에 이미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들을 정상적이지 않는 인지적 판단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고도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존파는 결국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들이 찾은 장소는 당시 신흥 부자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소문이 났던 경기도 분당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지고 4일이 지난 뒤 경기도로 향한 지존파 일당은 성남시 남서울공원 묘지 근처를 지나다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왔던 강 씨 부부였습니다. 일당은 부부에게 공기총을 발사해서 위협을 가한 뒤에 차에 태우고는 자신들의 아지트로 납치해 갔습니다. 부부를 감금한 뒤 취조해보니 남편 강 씨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당은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피해자 강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피해자와 1억 원의 합의를 보기로 했다며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1억 원을 받아,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일당. 강 씨는 8천만 원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받으면 꼭 풀어달라 라고 일당에게 약속을 받은 뒤에 몇 명과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강 씨의 연락을 받은 회사의 총무부장이 8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강 씨는 그를 따라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인질로 잡혀있는 아내를 생각해 돈가방만 받고 일당을 따라 다시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범행 이후 처음으로 거금을 만져본 지존파 일당. 자신들에게 몸값을 준 강 씨 부부를 살려줘야 하나 죽여야 하나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집에 돌려보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몸을 못 가눌 때까지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최 씨를 확실한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부부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사망하자 시신을 불태우기 위해 칼과 도끼로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해체하던 조직원 김현양이 사체의 일부를 도려내어 먹는 기행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부부의 시신을 소광로에 넣고 태우기 시작한 일당들. 이들은 시신 태우는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마당으로 올라가 일부러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인육까지 먹었는데 이미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인 행위로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 같은데, 그럼에도 또 다시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다는 김현양의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뭐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두 번째 범행과 부부를 살해한 범행 방식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사건 다 피해자들에게 아주 많은 양의 술을 먹인 다음에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들의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일단 술을 먹여서 고통을 이들의 방식이라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술을 먹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만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냥 아니면 두 번째 사건처럼 약간 사고사를 위장해서 자기들 범행을 좀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술을 먹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드네요. 저는 좀 마지막 만찬을 제공하는 일말의 온정이 남아 있었나? 그런 의문도 제기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술 먹고 아예 몸을 못 가눌 상태가 되면 이 거부감 없이 반항이 없으니까 죽이기에 좀 편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사실은 두 분 다 굉장히 저는 동의하는 의견이신데 그 핵심에는 결국 우리가 피해자들이 겪는 무력감,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 자신들의 행위에 심지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술을 마시고 어떤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이 겪는 무력감을 즐기기 위한 이런 심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결성되어 가지고 자신들이 경제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통해서 이놈들이 그 범죄가 동기화됐다, 이런 지금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겪었던 무력감, 그 무력감은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은 이들에게 아마도 상당한 수치심을 줬을 것이고, 이 수치심을 피해자들한테 투사를 함으로 해서 피해자들도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술이 취해가지고 저항하거나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지존파가 일으킨 끔찍한 범죄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체포된 과정과 체포된 이후의 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